안녕하세요. 리나엔텔레콤의 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 주변에 핸드폰 매장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환경이 바뀔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산업혁명의 이 발달,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5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만물의 초지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또한 공간 등이 초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시면 기계나 디지털에 다시 인간적인 요소를 좀 추가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탈중앙화된 미래가 도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해서 시간이나 적은 교육비로도 수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가스나 기름이 없이 냉난방과 또 자동차가 구동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세계 글로벌 경계선이 모호해질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로봇, 가상현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시대는 확실히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배 아저씨 분들 있으시죠? 택배 기사님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드론, 그리고 로봇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또 판매원, 계산대 이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스럽지만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것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일례로 이제 우리 주변에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사람이 없이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신을 기반으로 한 초인간, 초지능, 사람을 맞닿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분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 목걸이인데 이게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위치 추적도 가능한 이런 강아지, 개, 용의 애완 목걸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기, 그리고 가스, 수도 이 세 가지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통신도 우리 삶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죠. 포노 사피엔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피엔스 이거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용어이다 라고 생각 드실 텐데 지금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생각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횡단보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닥에 빨간색, 초록색, 색깔 불빛이 들어오는 걸로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보다는 핸드폰, 모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 2대 아니면 3대를 갖고 있고 또 일처리를 위해서 태블릿 등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 이상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데이터 사용량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불을 쓰지 않고 후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간혹 이 빌 쇼크,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통신 요금이 청구되어서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사용 안 할 수 없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데이터, 소액 결제, 게임 머니 이런 거를 구입하느라고 충격적인 빌 쇼크를 겪는 집안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 쇼크, 이거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의 돈을 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어서 실제로 이 선불요금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학생들, 자녀분들은 선불폰으로 바꿔드립니다. 선불유심은 미리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아이가 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중간에서
예방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계통신비가 보시면 과거에 3G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3G가 생기면서 인터넷과 핸드폰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4G, 속도가 더 빨라진 4G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는 이 나라에서 3사 통신사가 너무 좀 무방비하게 거품 통신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정책으로 알뜰폰 통신, 그런 MVNO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가계 통신비가 조금 더 줄어드는가 싶었으나 다시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계 통신비는 이제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하면 엄청난 속도를 말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있는 5G는 아직 5G 구축망이 전국에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G라고 해서 냅다 바꾸신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속도도 4G보다 훨씬 느리고 3G보다 훨씬 느리고 답답하면서 기존에 누렸던 그 핸드폰으로 인한 편리함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머지않아 5G 시대가 제대로 열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계통신비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통신비를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5만 원을 쓴다라고 합니다. 1년에 180만 원, 5년 900만 원, 10년 하면 18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통신 대리점 사장님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한 10년, 10몇 년 전 핸드폰이 3G, 4G 시작하면서 데이터까지 결합되면서 핸드폰 하나로 거의 모든 업무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통신된 대리점 사장님은 어떤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라고 보시면 자영업의 대표자인 치킨집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치킨집도 엄청 많죠? 그러면 우선 1월 달에 이 치킨집 사장님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치킨집을 차렸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인테리어 그리고 또 개통 프로그램 등등을 소유할 수 있으려면 5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차렸습니다. 1월 달이 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3,500원짜리 하는 치킨 1000마리 팔아서 350만 원 벌었고요. 통신 대리점 사장님 3,500원의 인수수료를 1000명을 유치해서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3,500원짜리 치킨을 1000마리 팔아서 350만 원 벌었고요.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또한 또 3,500원 수수료를 1000명을 유치해서 받게 돼서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누구 통신 대리점 사장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과연 2월 달에 350만 원만 벌었을까요? 삐! 실제로는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 1월 달에 개통하신 1000명 2월 달 되면 사용 안 할까요?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5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즉 누적으로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비밀 때문에 통신 대리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쭉 가볼게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다 가정하고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여전히 3,500원 치킨 1000마리 팔아서 350만 원 벌었습니다. 열심히 기름에 튀기고 몸을 움직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여전히 3,500원 수수료 1000명 유치해서 350만 원 벌었지만 그 이전에 1월부터 9월까지에 개통한 그 고객님들에 의해서 3,5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똑같이 두 분 다 치킨집 사장님, 통신 대리점 사장님 아프셔서 아니면 여행을 가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치킨집 수입이 있을까요? 없죠. 사장님이 안 계셔서 튀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입이 0.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11월 달에. 0원. 통신대리점 사장님.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안 계셔서 개통을 할 수가 없다 가정해보면 개통한 고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10월까지 개통했던 고객님들은 알아서 각자 생활에서 대리점을 오지 않아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의 누적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처럼 이렇게 치킨집 사장님처럼 직접 몸을 움직여서야 돈을 버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 수입이라고 우리가 일컫고요. 또 통신대리점 사장님처럼 어떠하게 미리 쌓아져서 뭐 건물주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내는 작가분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 음반 등등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한 권리 수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과연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점도 조금 염두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길에는 한 건너 건물 하나하나 다닥다닥 많은 핸드폰 매장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선 한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핸드폰 매장들이 임대라고 써있는 걸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점점 가게 통신비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면 왜 매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새로운 5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다음번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할 수 있을까? 또는 그와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부수입이라도 벌 수 있는 무엇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에 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